완벽한 할아버지와 미쳐가는 아버지 사이. 8살 천재 소년의 선택.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8살입니다. 할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아낍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아버지는 점점 이상해집니다. 사람을 죽이고 이유 없이 분노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할아버지의 편을 들면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을 들면 할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왕입니다. 거역하면 당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8살 아이에게 이것은 너무 잔인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실제로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산. 훗날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되는 그 소년입니다. 정조는 천재였습니다. 5살에 천자문을 떼고 7살에 시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했습니다. 11살에 아버지가 뒤주 속에서 굶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8일 동안 아버지가 뒤주를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할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후 정조는 죄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다른 사람의 아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죽은 삼촌의 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한 겁니다. 아버지를 부정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조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트라우마, 배신, 생존. 하지만 정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 첫마디로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죄인의 아들임을 스스로 선언한 겁니다.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을 바꿨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졌고 49세에 죽었습니다.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는데. 이것이 정조의 삶이었습니다. 천재이자 비극, 승리자이자 희생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각오하세요. 이 이야기는 슬픕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입니다. 정조는 무너졌지만 일어났으니까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위대함을 이뤘으니까요. 일부 태양의 손자, 어둠을 마주하다. 영조 28년 한양 궁궐. 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아들. 영조의 손자. 이름은 이산. 영조는 손자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하다. 영조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특별했습니다. 이산은 총명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말을 빨리 배웠고 글자도 빨리 익혔습니다. 3살에 이미 간단한 한자를 읽었습니다. 5살에 천자문을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영조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내 손자는 천재다. 영조는 이산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신하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보거라,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산은 신하들 앞에서 시를 지었습니다. 7살의 나이에. 신하들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천재입니다, 전하. 영조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조가 손자를 사랑할수록 아들 사도세자는 소외되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질투했습니다. 아버지 영조는 자신에게는 엄격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손자 이산에게는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실패작이다. 손자만 사랑한다. 사도세자의 마음에 어둠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산은 눈치를 챘습니다. 8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이산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는 똑똑한 척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질투할까봐. 하지만 영조는 계속 이산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궁녀들을 때렸습니다. 이유 없이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사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8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영조 38년 윤우월, 이산이 1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부 8일간의 통곡, 뒤주 뒤에 숨은 아이. 영조 38년 윤우월 13일, 궁궐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세자가 들어왔습니다. 영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폐서인하겠다. 사도세자는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영조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명령했습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신하들이 큰 뒤주를 가져왔습니다. 쌀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였습니다. 영조가 말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라. 사도세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뒤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닫혔습니다. 이사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11살 소년이. 이사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러나거라. 이사는 계속 빌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첫째 날, 뒤주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살려주십시오. 사도세자가 뒤주를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이사는 뒤주 옆에 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뒤주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소리가 약해졌습니다. 물을. 사도세자는 목이 말랐습니다. 뒤주 안은 더웠습니다. 5월의 뜨거운 날씨. 나무 상자 안은 찜통 같았습니다. 셋째 날,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뒤주 안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다섯째 날, 뒤주는 조용해졌습니다.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덟째 날, 5월 21일, 뒤주가 열렸습니다. 사도세자는 죽어 있었습니다. 38세의 나이였습니다. 이사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8일 동안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을. 11살 소년이. 이사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화낼까봐. 이사는 가슴속으로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사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천진난만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트라우마를 아는 소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후 조정에서는 이산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세손은 역적의 아들입니다. 왕위를 계승할 수 없습니다. 영조는 고민했습니다. 손자를 사랑했지만 신하들의 말도 맞았습니다. 역적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산을 양자로 보내기로. 죽은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효장세자는 영조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일찍 죽어서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산은 이제 효장세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이산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부정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11살 아이에게 이것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산은 견뎠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다고 증명하겠다. 11살 소년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삼부 잠들지 못하는 세손, 암살의 위협. 사도세자가 죽은 후 이산의 삶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노론 벽파 세력이 이산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산이 왕이 되면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자신들이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이 왕이 되기 전에 제거해야 했습니다. 암살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독살 시도였습니다. 이산의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발견되었습니다.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상궁이 쓰러진 겁니다. 이사는 살았지만 충격받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두 번째는 자객 침입이었습니다. 영조 48년 존영각 사건. 이산이 머물던 존영각에 자객이 침입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이산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객이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호위 무사가 발견했습니다. 자객과 무사가 싸웠습니다. 소리에 이산이 깼습니다. 그리고 목격했습니다. 칼을 든 자객을, 자신을 죽이러 온 사람을. 이산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자객은 제압되었지만 이산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이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침입할까봐. 이산은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대신 책을 읽었습니다. 밤새도록. 아침이 되어야 잠깐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과각 증상입니다. 밤낮이 바뀐 것. 그리고 이 습관은 평생 지속되었습니다. 정조가 왕이 된 후에도 밤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밤새 책을 읽고 정사를 처리했습니다. 신하들은 걱정했습니다. 전하, 건강을 해치십니다. 하지만 정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잠들면 악몽을 꿨으니까요. 뒤주 속의 아버지, 칼을 든 자객.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이산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보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궁궐 안에도 적이 많았으니까요. 이산은 항상 긴장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하들 중 누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산은 혼자였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책만이 친구였습니다. 이산은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역사책, 정치학, 철학.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언젠가 왕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영조 52년 3월 5일.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3세의 나이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왕이었습니다. 이산은 슬펐습니다. 할아버지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자신이 왕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산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22대 왕 정조. 25세의 젊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즉위식 날 정조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사부 비상 마이너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즉위식 날 궁궐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노론 벽파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바로 그 사람들. 정조를 암살하려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새 왕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봐. 정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조가 말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궁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정조는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효장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것을 부정한 겁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선언한 겁니다.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특히 노론 벽파 신하들은 두려웠습니다. 정조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는 역적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병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셨다. 아버지를 역적으로 모는 것은 잘못이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조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라를 바로잡을 것이다. 방해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노론 벽파에 대한. 그리고 정조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첫 번째, 규장각 설립. 정조는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규장각은 인재양성기관이었습니다. 정조는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양반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을 무시한 겁니다. 노론 벽파는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밀어붙였습니다. 두 번째,
장윤령 창설. 정조는 자신만의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장윤령, 왕을 직접 호위하는 군대였습니다. 왜 필요했을까요? 기존 군대는 신하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조는 그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장윤령은 정조에게만 충성했습니다. 정조의 개인 호위되었습니다. 노론 벽파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왕이 무력까지 장악한 겁니다. 세 번째, 수원 화성 건설. 정조는 수원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화성, 아름다운 성곽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화성은 사도세자의 무덤 근처에 지어졌습니다. 정조는 아버지를 위해 도시를 만든 겁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조는 자주 화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무덤에 참배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정조의 효심은 진심이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개혁정치. 정조는 부패를 척결했습니다. 뇌물을 받는 관리를 처벌했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양반을 벌했습니다. 신문고를 활성화해서 백성들이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조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처럼, 아니 영조보다 더 철저하게. 백성들은 정조를 사랑했습니다. 신하들은 정조를 두려워했습니다. 정조는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개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부 못다 이룬 꿈, 정조의 건강 잔혹사. 정조는 워커홀릭이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을 일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읽고 정사를 처리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전하, 건강을 챙기십시오. 하지만 정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많다. 시간이 없다. 정조는 조급했습니다.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렀습니다. 모든 개혁을 빨리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정조 18년, 정조의 몸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등과 허벅지에 큰 종기가 생겼습니다. 아팠습니다. 어이들이 치료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종기는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정조는 평생 스트레스 속에 살았습니다. 11살에 아버지가 죽는 것을 봤습니다. 10대 내내 암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노론 벽파와 싸워야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몸에 축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기로 나타났습니다. 정조는 시력도 잃어갔습니다. 밤낮으로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촛불 아래서 작은 글씨를 읽었습니다.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대 후반, 정조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눈을 가까이 대고. 정조 24년 6월, 정조는 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종기가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이 났습니다. 어이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조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곧 죽는다는 것을. 정조는 세자를 불렀습니다. 훗날 순조가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정조가 말했습니다. 네가 왕이 되거든. 개혁을 계속하거라. 백성을 사랑하거라. 그리고 정조는 잠시 멈췄습니다. 너의 할아버지 사도세자를 잊지 마라. 세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조 24년 6월 28일, 정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세의 나이였습니다. 너무 젊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개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죽음과 함께 개혁도 멈췄습니다. 노론 벽파가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정조가 키운 인재들을 제거했습니다. 규장각은 약화되었습니다. 장윤령은 해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조의 꿈은 무너졌습니다. 에필로그 트라우마를 이긴 사람. 정조의 삶을 보면 슬픕니다.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존경스럽습니다. 정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했습니다. 아니, 트라우마를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동력 삼아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암살 위협을 견디며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악몽 속에서도 책을 읽으며 지혜를 쌓았습니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정조는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인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트라우마, 스트레스, 번아웃.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어납니다. 정조처럼. 정조의 건강 잔혹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워커홀릭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표가 있어도 건강을 해치면 안 됩니다. 정조는 49세에 죽었습니다. 만약 60세, 70세까지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의 역사가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정조가 자신을 너무 혹사했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방치했습니다. 그 대가를 목숨으로 치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밤샘 근무하시나요? 주말에도 일하시나요? 스트레스 풀 시간이 없으신가요? 조심하세요. 정조처럼 되지 마세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조는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했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조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도 배우고 건강의 중요성도 배워야 합니다. 정조는 말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 한마디로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것. 하지만 기억하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정조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